4월 중순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2,600 가나 싶다가 지금 특히나 지난주 후반부터 갑작스럽게 좀 꺾여 내려가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지 실질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략 체크인,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2,500선이 지지가 될 거다. 그리고 또 악재가 악재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보자.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 시장 분위기는 좀 바뀌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글쎄요.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가격이 바뀐 거죠. 올해 코스피는 연초 대비해서 18% 상승하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2.1%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올해 40%, 정확하게 38.4% 상승을 하고 현재 고점 대비해서 6.7%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 경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이런 그 상승, 단기 과열 또는 단기 상승 과정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차익 실현 또는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시황을 볼 때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럼 좋으면 좋을 때 사고 나쁘면 나쁘다고 팔면 저는 거기서는 그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고 보거든요. 때문에 결국 시장을 볼 때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 유동성이냐 실적이냐, 뭐 이런 기준이 중요한데 지금은 가격이 바뀌었을 뿐이지 시장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결정적인 포인트는 먼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12개월 선행 EPS가 2년, 1년 하락하다가 최근에 돌아서고 있습니다.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EPS의 추이가 21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최근에 돌아서고 있죠. 그리고 S&P 500의 12개월 EPS 선행 차트가 작년부터 하락하다가 최근에 들어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경기를 안 좋게 보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좋게 보지 않고 적당히 안 좋게 본다. 쉽게 말해서 아주 안 좋게 보다가 이제는 덜 안 좋게 본다. 지금 미국에서도 뭐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때문에 경기가 바닥을 잡았다라는 건 이제 그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보다는 이 소화 과정 또는 흡수해 나가는 과정, 이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넘어가기 이전에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다 갖다 붙여서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과열을 시키는 구간, 시장의 근본적인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다. 가격만 바뀐 거다. EPS가 서서히 돌아서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즉슨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 시장 흐름이 변하지는 않았다라는 설명이신 건데, 그러면 운용 전략은 그대로 가져가시나요? 현금 대 주식 비중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가요? 그대로 가져가고요. 주식 비중 90대 현금 비중 10 가져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가는데 지난주에 지금 뭐 신용 부분 같은 경우도 예전의 고점 대비로는 양호한 수준이고 뭐 유동성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시각도 그대로 유지하세요. 네. 일각에서 5월달 FOMC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즈를 많이 작용시키고 있죠. 분명 5월달에 25bp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와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스텝 과연 5월달에 인상 이후에 그 다음 스텝에서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물가 지표, 또 소비 지표, 고용 지표를 본다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때문에 5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럼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이제 시장에서 돈을 회수하는 걸 멈췄다라면 언제 돈을 풀 것이냐. 이건 가장 빠른 전망인 올 연말 내년 초죠. 그럼
이 5월 달부터 연말까지 대략 6개월 정도 공백이 발생됩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 공백 구간에 대해서 다소 두려워하거나 또는 이 한번 쉬었다 가자는 거지, 이 금리 인상 추세가 더 지속되거나 돈의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요. 결국 저는 이번 방미가 끝날 즈음, 그리고 그 방미가 끝날 즈음이 또 FMC 구간이기 때문에 이 FMC 구간은 다시 한 번 더 최근에 그 조정을 멈춰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리고 여전히 큰 흐름은 유동성 장세의 흐름이다. 우리가 21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상승 장세 동안에 계속 상승 장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눌렸다가 쉬다가 가고 눌렸다가 쉬다가 가고 패턴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올해 이제 3개월 올라왔는데 3개월 올라오고 다시 저점 테스트를 한다는 건 저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에 이 시간 공개해 주셨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주식 총 6종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포트의 절반 정도는 2차전지 섹터의 종목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IT 25% 4분의 1 정도 있습니다. 해당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과 SKC 이렇게 두 종목이 2차전지 쪽이고요. SK 하이닉스, 선익시스템, 오스코텍, 메리츠 금융지주 총 6종목. 그 사이에 뭐 변화가 있었다거나 뭐 리뷰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 종목들 알려주시죠. 네. 다른 종목들은 다 장기 투자의 관점이었고, 너무 장기 투자의 관점이라면 재미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단기 투자로 편입한 종목이 있었죠. 선익시스템입니다. 선익시스템의 투자 포인트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자금을 조달했고 그 자금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투자할 때, 반도체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공정은 노광, EUV나 DUV, ASML이 가지고 있는 노광 공정인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공정은 증착 공정이다. 그리고 그 중착 공정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 캐논 도끼인데,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가 그 캐논 도끼의 증착기를 앞으로 2, 3년간 독점해서 그 다음 타자인 선익시스템이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었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단기로 접근했기 때문에 오늘 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전에 다 차익 실현을 했고요. 여기서 수익을 크게 내자, 포트폴리오를 크게 일으켜 세우자라기보다는 이런 시장에 눌림목이 있을 때 또는 기간이 길어지고 재미없는 구간이 생길 때 이런 그 선익 시스템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소 보완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재미없는 구간의 공백 구간을 조금 더 재미있게 가져가는 차원이었고요. 결국 핵심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들,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기다리는 종목들, SK이노베이션이나 SKC,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이 될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선익시스템이 상한가를 가고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트폴리오를 크게 불려줄 종목들은 이 SK이노베이션이나 SKC, 메리츠 금융지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려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나 SKC. 아무래도 그 시장의 2차전지 핵심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양극재 업체였는데, 이런 양극재 업체들이 많이 상승을 함에 따라서 조정을 보일 때 단연 2차전지 섹터에 있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가 올라갈 때 이 SK이노베이션이나 SKC 같은 경우에는 함께 가지 못했기 때문에 빠질 때도 저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결국 핵심은 지금 에코프로의 이 퍼포먼스는 분명 매분기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실적, 그리고 그 실적에 들어오는 현금을 통해서 다시 캐파 증설, 그리고 수주, 이러한 선순환입니다. 근데 결국 SKC와 SK이노베이션도 시간을 두고 그런 선순환을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올라가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종목만 따라 사게 되면 결국 지나고 나서 내가 왜 에코프로를 못 샀을까와 같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턴어라운드는 분명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모아가고 포트폴리오를 쌓아간다면
이 종목이 50%로 올라가든 100%로 올라가든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힘이 되고요. SK이노베이션 1분기 실적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SK온이 수율이 안 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1분기를 기점으로 2, 3분기 하반기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수준도 저는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동사가 최근 어제 인텔리안테크와 같이 유상증자를 한다면 주가에 부담을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제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업황적인 실적적인 측면에서 저는 바닥을 통과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SKC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때문에 저는 1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이면 오히려 비중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 이제 메리츠 증권이 역사 속으로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메리츠 금융지주로 합병되었습니다. 기존에 메리츠 증권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게 메리츠 금융지주를 나눠주는데, 메리츠 증권이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동안 메리츠 금융지주를 나눠줌으로써 대략 15% 정도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리츠 증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메리츠 금융지주를 받으신 분들이 오늘 매도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매도라 하기보다는 매수를 하는 추세고요. 가장 큰 포인트는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자사주를 강하게 사는 기업들은 시장이 좋을 때 더 빚을 바란다고 생각되는데, 메리츠 금융지주 거의 매일 7만 주씩 자사주를 사고 있었습니다. 30억 정도가 되죠. 그런데 오늘을 자사주 매수 신청을 한 수량이 11만 주입니다. 50억이 되죠.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인데 단순 계산하면 이 50억을 2,000번 매수하면 10조 시가총액을 다 사게 됩니다. 물론 대주주 물량이 고정되어 있을 거고요. 특정 물량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정되어 있는 물량들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산 자사주를 초과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쇼티지가 오게 될 겁니다. 많이들 저한테 물어봅니다. 답답하신 분들이 언제 그런 쇼티지가 나타나고 주가가 가게 될까요?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사람들 없을 거고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저는 투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난 포트폴리오에서 선익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수익 실현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그럴 경우에는 현금이 일정 부분 좀 생기게 되는데 혹시 고려하고 계신 종목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신규 매수 시점은 조금은 뒤로 미루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앞서 좀 나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텔리안테크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네. 인텔리안테크 회사가 매분기 좋은 실적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버렸죠.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시키면서 이제 이자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죠. 분명히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고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것을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막아버리면 이자 비용을 줄이게 되죠. 하지만 그건 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였는데, 그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정말 실망스러웠는데, 어쨌든 기존의 주주가 아니라 신규 주주의 입장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되는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텔리안테크도 기존에 좋게 보던 종목에서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은 큐리언트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동사가 AACR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 1,000억 원 수준은 너무 20% 30% 이렇게 할인받는 요소가 아니라 거의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으로 할인받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큐리언트나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 예정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정리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SK이노베이션, SKC, SK하이닉스 이렇게 편입을 해서요. 현재까지 꾸준히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성격으로 이들 종목은 담고 있고 2주차에 오스코텍과 메리츠 금융지주가 또 새로 편입이 되는데 이들 종목도 꾸준히 가져갑니다. 이 가운데서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도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3주차 지난주에는 단기 투자 성격으로 선익 시스템을 샀는데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한 퍼포먼스
퍼포먼스 확인을 했고 여기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신규 편입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인텔리안테크, 큐리언트를 이제 후보 종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략 체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장에 적응해 나가는지 충분히 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이건 지점장은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았다. 약간은 쉬어갈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이 거의 낙폭을 좀 만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10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개장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